저는 올해로 82세가 된 의사 강문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몸의 소리를 듣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이 좀 무거운지, 허리가 좀 굽었는지, 손가락이 잘 움직이는지를 천천히 살펴보죠. 이 작은 확인은 제 하루를 결정짓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병원 약이나 특별한 보조제를 먼저 찾으시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장 먼저 들어보세요. 제 환자 중 77세인 이정희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밥을 챙기고 손주 도시락을 만드시느라 몸이 어떤 상태인지 생각할 틈이 없으셨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도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하나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죠. 하지만 저는 작은 습관 하나를 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4분간 몸을 쭉 펴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어깨와 다리 관절을 풀어주는 것. 할머니는 처음엔 시큰거린다고 하셨지만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는 선생님, 아침마다 몸이 가벼워져서 손주들과 산책도 나가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은 스트레칭과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하루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몸은 자동차와 같아서 아침 시동을 잘 걸어야 하루 종일 부드럽게 움직이거든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몸을 한번 천천히 느껴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젊은 몸을 선물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같이 챙겨 드시는 채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채소가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 역시 의사 생활 50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선생님, 채소는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였습니다. 물론 채소는 귀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몸은 예전과 달리 소화력과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채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5세 이춘자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샐러드를 챙겨 드시며 건강을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속이 불편하고 식사 후 어지럼증과 피로가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샐러드에 들어가는 생피망과 생콩나물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생채소에 포함된 렉틴 성분과 세균은 나이든 장벽과 면역계를 자극해 염증과 소화장애를 일으킵니다. 이 사실을 들은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죠. 하지만 간단한 조리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안도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익힌 채소로 바꾼 뒤 이춘자 할머니는 다시 손주들과 공원 산책을 나가고 점심 후 낮잠이 아닌 책을 읽는 여유를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느낍니다. 내가 좋다고 믿는 것이 늘 옳지는 않다. 는 진리를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새로운 균형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다시 한번 냉장고 속 채소를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과연 지금 내 몸에 맞는 친구들일까요? 아니면 몰래 해를 끼치는 불청객일까요? 우리 몸에서 소화와 혈당 조절을 담당하는 기관 중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위와 췌장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화기관과 췌장은 젊은 시절에 든든한 친구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예민한 노인처럼 변한다고요. 60세가 넘으면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들고 췌장은 인슐린 분비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이 이제는 속을 더부룩하게 하고 식사 후 혈당이 급상승하면서 피곤함과 어지럼증을 유발하죠. 제 환자 중 72세인 김만수 할아버지가 기억납니다. 할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감자와 샐러드를 드셨는데 어느 날 식사 후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감자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 췌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감자 대신 고구마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고구마는 섬유소가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췌장이 쉴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2달 뒤 할아버지는 요즘은 식사 후에도 산책을 할 기운이 넘칩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감자 대신 고구마, 생채소 대신 살짝 데친 채소를 선택해 보세요. 이 작은 선택이 우리 소화기관과 췌장에게는 마치 시원한 휴가 같은 선물이 될 겁니다.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장과 면역력은 뗄 수 없는 친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우리 몸의 병사들은 장에서 태어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실제로 면역세포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장벽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끄떡없던 감기나 배탈이 자주 찾아오고 몸이 무겁고 피곤해지죠. 제 환자 중 68세 이전희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늘 배에 가스가 차고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채소를 많이 드신다며 생콩나물을 샐러드에 넣어 드셨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생콩나물에는 세균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 약해진 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저는 할머니께 콩나물을 데쳐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장을 부드럽게 하는 시금치, 양배추도 함께 추천드렸죠. 한 달 뒤 할머니는 요즘 배가 편안해지고 잠도 잘 와요.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처리하는 통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방패와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자주 피곤하거나 잦은 소화불량에 시달리시나요? 그렇다면 장 건강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생채소를 익히고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채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방패를 단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변화,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혈관과 심장은 마치 집안의 수도관과 펌프 같습니다. 깨끗하고 탄력이 있는 혈관이 있어야 피가 원활하게 흐르고 심장이 쉬지 않고 온몸에 에너지를 보낼 수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이 줄어들며 심장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제가 만났던 80세 박진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채소 반찬을 늘 챙겨 드시며 건강을 자랑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식사 후 혈압이 급격히 상승해 혈관과 심장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죠. 원인을 찾다 보니 할아버지가 매일 드시던 생피망이 문제였습니다. 피망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혈관을 자극해 혈압을 높이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피망은 생으로 먹지 말고 꼭 익혀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그 대신 혈관에 좋은 시금치와
브로콜리를 추천드렸죠. 2달 후 할아버지는 요즘은 식사 후에도 머리가 맑고 손주랑 산책도 거뜬합니다.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경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혈관과 심장은 한번 다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채소를 잘못 먹는 작은 실수가 심장과 혈관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저녁 반찬부터라도 익힌 채소를 추가해 보세요. 혈관은 부드럽게, 심장은 가볍게 뛸 수 있도록요. 이렇게 작은 습관만으로도 10년 더 젊은 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채소를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체하면 좋은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감자, 피망, 생콩나물을 무심코 매일 드시곤 하십니다. 하지만 이 채소들은 60세 이후 몸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자입니다. 감자는 혈당 지수가 높아 식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미 약해진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감자 대신 고구마를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 가며 소화도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 다음은 피망입니다. 피망에 들어있는 렉틴 성분은 장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망을 꼭 드시고 싶다면 생으로 먹지 말고 살짝 볶거나 찌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 재배 환경상 세균에 오염될 위험이 높고 생으로 먹으면 식중독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콩나물은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드시는 걸 권합니다. 제 환자 중 70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생콩나물 무침을 즐겨 드셨다가 심한 배탈과 고열로 입원하셨습니다. 이후 데친 콩나물로 바꾼 뒤에는 몸이 한결 편해지고 손주와 공기놀이를 할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이분이 웃으며 콩나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냉장고 속 채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잘못된 채소 하나가 건강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작은 대체만으로도 다시 건강한 식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도 반드시 챙겨야 할 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채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엽산과 루테인이 풍부해 뇌 건강과 시력을 지켜줍니다. 제 환자 중 82세 김영자 할머니는 손주들의 이름을 자주 헷갈려 속상해 하셨는데 시금치를 꾸준히 드신 뒤로 기억력이 되살아나고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똑똑해지셨어요 라며 웃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몸속 염증을 다 줄이고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76세 이명숙 할머니는 허리 통증으로 손주를 안아주는 걸 포기하셨지만 매일 브로콜리를 드신 뒤 다시 손주를 번쩍 안고 공원에 다니게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근입니다. 당근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로 변해 눈과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70세 박정우 할아버지는 당뇨로 기운이 없으셨는데 매일 당근 주스를 드신 뒤 혈당이 안정되고 손주와 자전거를 타며 내가 슈퍼맨 된 것 같아요 라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이렇게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은 단순히 반찬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시금치 나물 한 접시, 살짝 찐 브로콜리, 당근 볶음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선택이 1년 뒤, 10년 뒤의 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식탁 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제 이 채소들을 어떻게 조리하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를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60세 이후에는 소화력이 약해져 과다 섭취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채소는 약처럼 적당히 제대로 조리해서 먹어야 합니다. 생으로 먹는 샐러드는 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장과 위를 자극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는 깨끗이 씻어 30초 정도 데친 뒤 두부와 함께 나물로 무치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5분 정도 치거나 올리브유와 마늘로 살짝 볶으면 영양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을 때는 아삭한 맛이 좋지만 살짝 볶으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예의 40% 기대는 마하차트차크말 30%나 올라갑니다. 제 환자 중 79세 최영희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채소를 한 끼에 산더미처럼 드셨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늘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끼에 채소 한 주먹 하나 정도만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적게 느껴져서 불안하셨지만 2달 뒤 속이 편안하고 손주가 할머니 반찬이 더 맛있다고 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조리법과 섭취량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점심부터 실천해 보세요. 색깔별로 채소를 골라 한 줌씩 적절히 조리해 드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운이 샘솟는 걸 느끼실 겁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채소를 건강하게 먹으려면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시장에 가면 채소를 고를 때 꼭 잎이 단단하고 색이 선명한 걸 고릅니다. 시금치는 잎이 쫙 펴지고 진한 초록빛을 띠는 것이 좋고 브로콜리는 꽃봉오리가 단단하고 짙은 초록색이어야 하죠. 당근은 표면이 매끈하고 색이 균일한 것이 신선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채소도 잘못 보관하면 금세 시들고 영양이 줄어듭니다. 채소를 사오시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물기를 살짝 턴 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특히 당근은 물을 채운 용기에 담가두면 1턴 2주 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4세 이순자 할머니는 채소를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시다가 이틀 만에 시들어버려 늘 속상해 하셨습니다. 제가 밀폐 용기에 담는 방법과 당근물 보관법을 알려드렸더니 한 달 뒤 할머니는 선생님, 채소가 일주일 내내 싱싱해요. 손주랑 반찬 만들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빛나던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또 하나, 냉장고 속 채소함을 주 1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래된 채소는 영양도 맛도 떨어지니 신선할 때 빨리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냉장고 문을 열어 채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밀폐 용기와 물 보관법, 그리고 정기적인 정리가 작은 변화지만 몸과 식탁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는 순간부터 집에서 보관하는 습관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이렇게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제게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겠어요? 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입니다. 제 환자 중 83세인 김옥희 할머니가 계십니다. 당뇨와 관절통으로 늘 누워만 계셨는데 제가 권한 채소 식단을 3개월 실천하신 뒤 혈당이 안정되고 관절 통증이 줄어들어 이제는 손주와 공원에서 산책도 하시고 시장도 다니십니다. 할머니는 선생님,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손주가 할머니, 같이 더 멀리 가요라고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라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건강의 진짜 의미를 다시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시금치 한 줌, 브로콜리 한 접시, 당근 한 조각.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오늘의 몸과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세요. 식탁 위에 색색의 채소를 올려보세요. 냉장고 문에 오늘은 시금치, 내일은 브로콜리 라고 적은 작은 메모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 82세지만 매일 환자들을 만나고 저 스스로도 아침 스트레칭과 건강한 식사를 실천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신호를 존중하세요. 이 글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변화를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발짝만 더 나아가 보세요. 분명 몸과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